경제학 회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술이 우월하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어떤 회사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 자체가 이제 뛰어나다라는 것만이 이제 어떤 그 회사가 아니라 이런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경제적 회사의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라이브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레이저 기반 광학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토모큐브의 1세대 장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점으로 작용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선도한 그런 기업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올 만큼 기술적인 그런 우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토모큐브는 이런 문제를 제 2세대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서 원클릭으로 두꺼운 3D 시료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신인 HTX1 M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 마이크로미터 그 대형 오가노이드까지 커버 가능한 업계 유일 장비로 개발되고 있고, 이제 멀티 광원 기술로 측정 가능한 두께 범위를 기존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늘렸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나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얇은 시료 위주만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일부 기능 같은 데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ince the thickness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microscope, the volume of the manufactured wall is 100 마이크로미터겠죠? which is 3 to 4 times smaller than before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0 마이크로미터 대비해서 50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큰 차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석의 그런 자유도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시장에서는 이제 오가노이드를 써있지 않고 그냥 오가노이드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염색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 그 오염이나 아니면은 이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현미경은 이제 그 토모큐브의 홀로 토모그래피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제 홀로 토모그래피 외에 어떤 솔루션이 있냐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솔루션이 존재는 하지만 이제 그 시료를 손상시켜야 된다라든가 염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오염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 조직 같은 게 죽게 되니까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실시간 움직이는 상황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모큐브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표지 방식으로 수일 이상 세포를 추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굴절률 데이터 같은 것들이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체, 살아있는 시료에 있는 그대로 상체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AR을 통해 가지고 정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깊이,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 솔루션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 분야에서도 이제 2차 위성 영상 아니면 제한적인 3D 분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모큐브가 전방위적인 3D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NIH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에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으로 채택되면은 결국 이제 네트워크 효과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발 경쟁자들은 이런 에코시스템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허 보호, 기술 격차, 표준화 선정, 데이터 누적 같은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견고한 경제 해자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괴적인 기술이 대두될 가능성은 없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홀로 토모그래피가 자체 진화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점들은 이제 그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토모큐브한테는 오히려 더 이제 좋은 방향의 그런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광학 이미징 기술하고 융합이나 새로운 변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플랫폼으로서 이제 토모큐브의 유리한 기술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원리의 이제 혁신적 바이오 센서나 이미징 기술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단계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그런 그 직접 세포의 3D 구조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정량화하는 수준에는 이른 그런 기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간에 홀로토모그래피를 대출할 기술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과학기술 특성상 경쟁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경쟁 기술이 출현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이제 차세대 기법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토큐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R&D에 힘쓰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제 이미지 분석에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분석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래 기술과 경쟁 및 접목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라이브 경쟁사와의 좀 R&D 역량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나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개선과 제품 확장에 주력해 왔다면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니즈를 철저히 수렴해서 고객을 바꾸지 않고 기술이 적응한다 라는 철학으로 계속해서 R&D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측면의 기술 혁신을 항상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R&D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토모큐브의 그런 발전 방향이 경쟁사 대비해서 좀 나은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전환 비용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생명과학 연구 장비 분야에서 전환 비용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미 점유율을 많이 높여나간 나노라이브가 좀 이제 그 고객의 락인 효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지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전환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전환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제 시장이 커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경쟁사 고객을 뺏기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매출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신뢰도나 레퍼런스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나노라이브를 활용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게 많지만 토모큐브 장비로 쓴 논문도 벌써 이제 200편 이상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도 나노라이브가 절대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최신의 최고 성능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토모큐브에 더 우수한 장비를 많이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대학 연구실이나 병원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기기를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신규 도입 시에는 최신 기기를 검토하기 때문에 토모큐브 쪽을 택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환 비용이 아주 높진 않지만 이제 어떤 전환 비용이 있는 그런 대상을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있는 기관도 결국엔 점진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고객층이 더 넓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